자, 2022년 6월 9일입니다.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망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다빈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치셨다고요? 네, 오늘 기말고사 두 번째 시험 쳤습니다. 아, 기말고사에서 두 번째 턴? 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잘 봤습니다. 아니, 이상한 사람이야. 시험을 쳤냐고 물어봤는데 잘 봤다고 얘기하면은 네, 엄청난 거죠. 네. 하여튼 되게 특이한 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이제 슬슬 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 때 이제 맛있는 거 하나 또 사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드디어 이제 저희 망가다 코너 시간에 이제 새로운 분을 영입했어요. 제가 이제 다빈님과 함께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이제 더 이상 인생 3회차 다빈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저보다 만화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저보다 더 만화를 사랑하는 것 같은 분, 이런 분을 발견해서 그분을 한 분 더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우님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라서, 네. 다들 처음엔 그렇죠. 어색하죠, 저는. 네. 다빈님, 저희가 어쩌다가 전우님 알게 됐는지와 모시게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매달 마지막 금요일마다 성수동에서 성수동 만화사교 클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우님이 그 모임에 3번인가? 3번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웹툰도 많이 아시고, 근데 일본 만화도 엄청 많이 아시고, 또 저랑 겹치는 스타일의 만화도 많이 보시는데, 제가 안 보는 만화도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말을 많이 하세요. 여기 모임에 오시면. 네. 그래서 저번 달에 진행한, 5월에 진행한 모임 하면서 전우님 얘기를 듣다가 성인수 작가님께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좋을 것 같다고 동의를 했고,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우님의 사생활을 조금 알거든요. 네. 집에서 만화밖에 안 본대요. 만화는 보진 않죠. 게임도 좀 다른 다양한 문화 소비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출근하고 오시고 나면 이제 하루 종일 그쪽 계통으로 뭔가 계속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요 사고 킬럽에 이제 3번 나오셔서 말씀하는 걸 보니까 이 양반도 되게 덕력이 높은데 나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다가 이제 저희의 낚시에 걸리셨죠. 전우님은 함께 하시기로 하는 계기는 저희가 마련해 드렸는데 함께 하고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 좀 궁금해요. 네. 제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개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뭐 심리학을 전공하고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은 뭐 지금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랑 좀 이제 다른 차원의 일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야기할 때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네, 뭐 만화, 게임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 저는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남의 이야기만 이제 주로 듣지 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만화 사교 클럽에 나가서 이제 만화책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 듣다 보면은 뭐 새로운 만화도 많이 알게 되고, 너무 이제 막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오고, 좋은 경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제가 이 두 분도 당연히 이제 좀 이렇게,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이야기 들을 때마다 또 새로 알게 되는 부분도 많은데, 함께 할 제안을 주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저보다 뭐, 만화 많이 알고 뭐 덕력 높은 사람들 많겠지만 저한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덥석 잡았습니다. 별로 없을 것 같아. 별로 없을 것 같아. 평소 생활 패턴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평소 만화 많이 보시죠? 네, 만화를 많이 보기는 해요. 네, 거의 매일 보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망가다 코너가 컨셉이 굳이 소개하지 않으면 보질 않겠지만 보고 나면 재밌는 망가들을 이제 패널들이 소개하는 코너인데 원래 저는 진행자 한 명의 패널 2명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그래야 서로 좀 오디오도 쉬는 타이밍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되게 밸런스 시너지가 더 난다고 생각해서 그 입장에서 이 망가다 코너가 이제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크고요. 저는 앞으로도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담이 좀 돼요.
제가 인생 3회차이신 분이랑. 아니에요. 아니, 같이 겸상을 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방송 올려놓은 걸 다 들으셨대요. 네. 진짜요? 꽤 많은데? 다 듣고 나서 이제 오케이 하신 거라서. 어머.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만화클래식 망가다 코너가 한 달째 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4편이죠. 4편째 이제 녹음을 다 해놨는데, 제가 편집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 죄송합니다. 그래, 오늘부터 제가 중요한 일이 끝났어. 엄청 중요하고 뭔가 심리학자한테 상담을 받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다 해결이 돼서 이제 다 이번 주말부터는 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다다닥 편집해서 올리지 않을까, 왕창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신 회차로 아마 이게 올라갈 건데, 이거 들으신 분들은 갑자기 패널이 생겼다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 꾸준히 들어보시면은 이제 저희 패널과 함께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쭉 들어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살클럽을 그리는 작가 남승현입니다. 네, 요번에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살클럽 2권을 텀블벅 펀딩을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도 만화 클래식을 즐겁게 듣고 있던 터라 이렇게 많은 독자님들에게 홍보를 하고자 이 자리를 빌려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살클럽 만화를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만화 클래식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빈님, 이번 주에 함께 얘기해볼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이번 주에 저희 얘기할 작품은 이토 나츠미의 환상이여 또 만나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이제 다빈님이 조금 쪼그리는 것 같아. 책장에 있는 망가들이 다 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올 작품이 없어서. 짧은 게 없어요. 짧은 게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우님 여기 파자고 할 때 굉장히 기뻐하셨던 좋아했죠. 것 같은데. 네. 이 작품을 하자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스토리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데코라는 이 여학생의 눈앞에 호즈미라는 소꿉친구의 어린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이 어린 호즈미가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의 호즈미는 조금 삐뚤어진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이 어린 호즈미는 그런 부분이 제거된 상태로 나타나서 그러면서도 이제 이 현재 호즈미의 기억을 포함한 미래를 보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조금 판타지적인 캐릭터인데 그 호즈미가 이제 소꿉친구인 데코와 이제 기억을 공유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큰 호즈미의 죽음을 막으려고 하는 게 이 만화의 주된 줄거리거든요. 근데 도입부가 되게 강렬해요. 맨 처음에 호즈미가 죽는 것 같은 도입부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대체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미리복스 작품 소개란에 그 부분이 되게 세로로 길게 편집이 되어서 이미지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그것만 보고 데코가 과거로 돌아갔다가 현재로 왔다가를 반복하는 작품인 줄 알았어요. 이 작품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니어가지고 조금 특이한 것 같다 생각하면서 흥미롭게 읽은 만화라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건 있죠. 네,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그림은 되게 이쁘게 잘 그리고 이래서 뭐 흥미로운 그런 지점에서 좀 흥미로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전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사실 저 이제 기본적으로 소년, 뭐 청년물, 뭐 성인물 이런 것들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신정 만화들은 뭐 좀 이제 알려진 정도들 위주로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저도 이제 처음 이번에 알게 된 만화였고요. 네. 보면서 이제 뭐 좀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스토리 연출적인 측면에서 독백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막 스토리를 흘러나가게 하는 비율들이 좀 많을 때 제가 이걸 몰입을 잘 못하는 편이어서
그래가지고 네, 좀 약간 저도 좀 이게 막 이렇게 몰입이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이야기 소재나 전개하는 방식들은 계속 이렇게 보면 볼수록 괜찮은 만화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자마자 다빈님의 영어 실패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방금 이제 전우님 소재 얘기해 주셨는데 소재에서는 어떤 면이 좀 흥미로우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소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감대가 생길 만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미 다 성인이고 누구나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을 좀 해보지 않았을까. 어릴 때 초등학교 언제쯤에는 저 친구랑 되게 많이 친했었는데 나이 먹다가 학년이 바뀌거나 학교가 바뀌거나 이러다가 멀어진 어떤 계기로 멀어진 것 같긴 한데 또 특별한 이유가 딱히 있지도 않은 막 싸운 것도 아닌. 근데 또 이제 자꾸 또 지나치면서 만나거나 동네에서 또 만나거나 하면은 아는 척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서먹서먹하게 남아있는 그런 관계들이 모두가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저도 당연히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회복을 해나가는 이런 주제로 접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공감대가 좀 생길 수 있는 이야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판타지성이 좀 가미돼 있지만은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독창적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번 이러면 어떨까라고 가정을 좀 해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판타지들인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래도 저희가 가까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뭔가 심리학 전공하신 분이 얘기하니까 묘하게 설득력 있는 것처럼 들려. 맞아요. 설득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뭔가 수긍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빈님은 그러면 이 소재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이 작가가 한국에 정식 발매된 건 이거밖에 없긴 한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재미있는 거를 조금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보니까 다른 작품에서는 빠친코 가게에서 알바하던 직원이 아이돌이랑 쌍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쇼와 초기에 도쿄에서 활동하던 최초의 여탐정 이야기를 지금 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평범하게는 안 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공감대는 챙기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그리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작품에서는 소재가 그 중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다 보니까 생각을 했을 때 작가가 주로 순정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고 배경도 2권까지는 막 한여름에 학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1권을 막 읽었을 때는 이거 지나치게 청춘 만화 느낌으로 빠지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근데 작가가 그림체도 조금 동글동글하고 보면 작화 측면에서 어떤 느낌을 강조하려는 건지 대충 알겠어서 근데 그런 그림이 조금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장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2권에서 작은 호즈미가 불꽃놀이 하는 날에 생일 축하를 못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꼭 전부 알려줘야 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에서는 그래 이런 반짝반짝한 효과가 이런 데에서는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구나 싶었고 되게 귀엽고 섬세한 그림이라서 다른 주제를 다루는 아까 말했던 쇼와 시대에 나오는 그런 작품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이 작화 스타일이 어떻게 나타날까가 조금 궁금한 지점이 있었어요. 한국에는 이 작품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네, 나머지는 안 들어와 있어요. 확실히 아까 순정 만화를 많이 그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림이 되게 이 독백이 나올 때 그 그림이 되게 이쁘다고 할까? 이쁘죠. 뭔가 같이 이쁘게 확 와닿는 그런 그림들이 좀 많더라고요. 특히 3권에 가면 여자 주인공이 좀 울먹울먹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때도 뭐랄까 그 독백이랑 나레이션이라고 하죠. 나레이션과 함께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서 캐릭터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 이런 것들 되게 좀 잘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지점에서는 좀 좋았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제 그림이 일단은 되게 이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만화이기도 하고, 그 표정들을 되게 잘 묘사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죠. 약간 좀 미묘하게 막 울먹울먹 이는 거거나 또는 뭔가 좀 그 어떤 뉘앙스로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이런 표정들이 되게 잘 그려진 것들을
뒤로 갈수록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자꾸 제 어린 시절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네. 아, 그래요?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길래? 뭐 이런 친구 만난 적 있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보다는 좀 더 소심하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기에 뭔가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도 사실은 잘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사실은 그런 데서 작가도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닐까. 뭐 그런 경험 속에서 본인이 나름대로 뭐 이제 본인도 이렇게 해답을 잘 찾지 못하다가 보니까 뭐 이런 약간의 이제 판타지스러운 접근으로 본인의 경험을 다시 해석을 해본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린 호주미가 등장하는 네. 이런 장면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현실 도피적인 이런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되게 공감이 된다라는 거죠. 나도 사실은 그런 존재가 나에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존재가 나를 좀 이렇게 도왔다면 어땠을까? 왜냐면은 이제 오린 허즈미가 거기 만화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역할들을 보면은 사실은 되게 이 주인공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는 이런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풀어주고 좀 이렇게 전환시켜주고 아우러주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성장을 약간 이렇게 이끌어주고 결국에는 어떤 이런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뭐 남자 주인공을 구하기까지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발전을 돕는 게 어린 호주미라는 존재였다는 거고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상담자 역할이지 않나.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자꾸 하게 되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직업을 알고 있다 보니까 네. 말씀하시는 게 다 이게 뭔가 굉장히 분석적으로 상담하는 듯한 맞아요. 느낌으로 들려서 근데 굉장히 만화를 보실 때 평소에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보시나 봐요. 이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반성적인 것 같아요. 네. 자기 반성적인 것 같고 저에게도 이제 그런 어린 시절에 저를 돌아본다면은 그런 게 좀 필요했던 게 아닐까. 네. 약간 직업병적인 생각이긴 한 것 같아요. 이 작가가 기본적으로 현실에 이런 있을 법한 현실에 약간 우리가 원하는 희망적인 상상력을 가미한 스토리를 짜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만화의 호즈미만 봐도 그렇고 그 아까 말했던 쇼와 시대에 그렸던 그 작품에서는 이제 그 시대에 탐정으로 활동했던 여자 캐릭터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보를 알고 이 만화를 다시 보니까 또 작은 호즈미 캐릭터한테 더 눈이 갔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사실 조금 이 작은 호즈미가 이런 식으로 등장해야 했을까? 꼭 이렇게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건 중후반 들어서부터는 이 캐릭터에 그래도 깊이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았던 게 분명히 이제 큰 호즈미의 일이 궁극적으로 보면 자기 일인데도 걔한테도 막 눈을 돌리고 대꾸하고 지금을 즐겁게 보내고 싶어서 막 때를 쓰고 이제 큰 호즈미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놀자 하는 그 모습이 갈등하는 큰 호즈미하고 대비가 돼서 좋았고 한편 그 작은 호즈미가 먼저 보는 게 모두 큰 호즈미의 추억이고 데코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것도 큰 호즈미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제 큰 호즈미는 반대로 느낄 수 없는 작은 호즈미만의 쓸쓸함이 느껴져서 이 부분을 제대로 묘사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복잡해. 너무.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요.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한 부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았으면은 맞아요. 더, 안 돼, 더 많으면 내 머리로 따라갈 수 없어. 구조를 조금 간단하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송현수 작가님도 그렇고 보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만화가 총 3권인데 2권 후반에서 그 혼란을 야기하는 작은 호즈미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너무 빨리 사라진 게 아닌가 싶으면서 생각이 났던 만화가 히카루의 바둑에서 후지와라 노 사이도 되게 일찍 사라진 편인데 한국에서는 고스트 바둑왕입니다. 네.
그게 떠오르기도 하면서 처음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면서 데코 곁으로 와서 한 번은 다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역시 그 후지와라 사이와는 다르게 중요한 순간에 한 번은 와주더라고요. 그게 또 멋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큰 호즈미의 반쪽인 작은 호즈미가 결국 이제 자기의 몸으로 돌아가서 행복해져야겠다고 큰 호즈미가 생각하게 되는 그 연출 자체도 앞부분에서 여러 번 떡밥을 잘 뿌려놨다고 생각을 해서 납득도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제 뭐랄까 집중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처음이 조금 등장할 때, 그러니까 작은 호즘이 등장할 때와 처음에 어떤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그 지점에서만 조금 더 편집을 좀 사람들한테 감정이입할 수 있게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차라리 시작 부분에 미래에 있을 어떤 슬픈 우리가 지금 이거 스포로 과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금 보여주면서 그걸 막기 위한다는 느낌을 좀 알려줬으면 더 힌트를 줬으면 이런 고군분투하는 느낌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약간 뭐랄까 이 캐릭터 제가 전우님은 처음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제 일본 이름을 잘 못 외워서 그냥 여주인공 남주인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네. 이 여자 주인공 어쨌든 이게 내용의 기반이 여주인공의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랑 같이 이제 어떤 사건을 이제 두 개로 동반해서 이 내용이 3권까지 이끌어가는데 둘 중에 한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건을 더 부각시켜서 보여주는지 아니면 정말 이 여주인공의 성장에 그 내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싶었으면 플롯들이 좀 더 단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나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소재를 고르는 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작품들도 그렇고 그냥 듣고 보니까 소재 고르는 거에서는 좀 신선한 도전을 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재밌었는데 앞에 그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최근에 이제 그런 전개 방식으로 풀어낸 어떤 만화가 좀 떠올랐거든요. 말씀하시니까. 뭔가요? 요새 핫한 게 이제 그 도쿄 리벤져스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그런 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 시간 여행을 하는 캐릭터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바뀌어도 주인공 정체성이 유지되니까, 그게 아무리 판타지스러운 설정이어도 사실 이제 독자들이 몰입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만화를 보다가 저희가 저만 사실은 그랬을 수도 있고, 작가님도 좀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약간 좀 헷갈리는 지점들이 계속 있거든요. 몰두가 좀 안 되거나. 근데 그게 이제 타임 패러독스를 겪는 게 이제 남자 주인공인 호즈미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주인공 한 명이, 큰 애, 작은 애로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그거를 또 여주인공은 관찰하는, 그러면서 이제 상호작용하는 입장이고, 이질적인 정체성을 가진 두 캐릭터가 있는 거,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각자의 독백이 되게 자주 등장하는 거. 이게 이제 저는 되게 독자들이 순간순간 잘 따라가지 않으면 책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읽어가지 이렇게 보듯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인공은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어린 호즈미가 등장한 거를 사실 금방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독자로서는 좀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그런 편이었고. 듣고 보니까 그 지점을 좀 수정했었으면 좋았겠네.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뭔가 조금 계기를 더 만들어줬으면 좀 더 자연스럽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듣고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작가가 보통 2권, 3권짜리로 단행본을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구나. 빨리빨리 다른 걸 안 봐서 정확하게 말은 못 하겠는데, 나온 단행본들이 다 2권 아니면 3권이어가지고, 이것도 그거에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은.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주인공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주인공네 이외에 분량은 조금 적지만 주목하고 싶었던 게, 도그마의 주변 인물들이었거든요. 도그마라는 조금 이 만화에서 사건을 발생시키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도그마의 주변 인물들이 도그마하고
호즈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되게 무관심하게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중간에 호즈미가 이제 도그마한테 협박을 받아서 다시 왔을 때 호즈미 쟤 이럴 줄 알았으면서 왜 또 왔지 이러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물론 이제 시마네의 형처럼 비교적 주변을 섬세하게 살피고 화내야 할 때 적절하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런 관심도 이 정도면 얘가 도그마가 말을 알아들었겠지 하는 수준에서 그친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장면에도 이제 날뛰는 도그마를 당장 말리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호즈미에 대한 데코의 유난한 태도가 이 만화에서 약간 소망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라면 그 도그마 주변인들의 태도는 큰 호즈미 같은 친구들의 현실에서 실제 하는 것에 가까워 보여서 여기서 약간 어떤 리얼리티 같은 거를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 게 만화에서 묘사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도그마가 되게 이제 주요한 캐릭터니까 그렇고 이제 뭐 다른 친구들도 각자 이제 나름대로 사연도 있고 이게 뭐 묘사된 어떤 형태가 그냥 어떤 일반 만화들에서 전형적인 어떤 스테레오 타입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나름의 개성적인 성격이나 그들만의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너무 하나하나 자세히 다루기에는 3권짜리 분량 만화에서 너무 또 이제 산으로 가버릴 테고 어느 정도 이제 완결성을 띄기 위해서 극적인 사건이나 결말에 딱 필요한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나 또는 이제 뭔가 막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은 이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네. 말씀하세요. 네. 원래 이렇게 오디오가 자주 물려요. 얘기하다 보면. 네.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말씀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이런 인물들이 네네. 되게 저는 리얼리티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이제 보통 만화들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또 이야기했던 도쿄 리벤저스나 이런 만화들은 사실 되게 무리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캐릭터들이. 이게 중학생이 이런다고? 말이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만화에서는 당연히 이제 무리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도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현실에서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법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자라면서 뭐 보거나 또는 경험하거나 듣거나 할 법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가상의 캐릭터들 같냐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다 있을 법한 캐릭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더 사람들의 사정들을 듣는 일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은 이런 상황이나 사정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있다고 이렇게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 만화에서 묘사된 캐릭터들이 되게 좀 실제하는 인물상들을 묘사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이제 작가분께서 뭐 실제로 이제 본인이 경험했거나 또는 어떤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된 어떤 이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또 더 있는 건데 3권에서 이제 도그마가 되게 뭔가 나름대로 또 도그마도 어떤 독백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결말이 뭔가 좀 되게 뭐 감정들을 좀 뭐 일으키는 내용들도 있기도 한 것 같고요. 도그마 네. 입장에서. 그래서 뭐 마지막에 이제 뭐 이게 다 뭐 스포일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이제 간단하게 막 그냥 뭐 언급을 하자면은 이야기가 이제 좀 이렇게 결말이 이렇게 나잖아요. 네. 이게 캐릭터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결말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야기적으로는 좀 더 뭔가 막 더 현실적이거나 뭔가 더 좀 뭐 이런 결말도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캐릭터들 이 안에 이야기 속의 인물들에게는 되게 다행스러운 결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또 작가가 캐릭터들에게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느껴지고 저도 또 보면서 이제 완결을 보면서 마음 편해지는 게 느꼈던 것 같아요.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영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이 많아서 뿌듯하다. 둘이 있을 때, 그걸 떠나서 일단 둘이 있을 때는 계속 둘이만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되게 뭔가 방정식이 새로워지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작품이 작가가 짧게 쳐내려고 하니까 그렇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름 도그마인 건 좀 아니지 않나? 동의합니다. 딴 이름 할 수 있잖아. 아니면 거기서 따와서 다른 이름을 줬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도그마 이러니까 얘가 해야 될 롤이 뭔지 너무 뻔히 보이잖아. 그쵸. 하여튼 그런 지점은 그건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말씀 주신 거 들어보니까 뭔가 좀 더 일반화돼 있던 캐릭터들, 일반 만화에서 보던 캐릭터들과 좀 다른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현실 기반에서 작가가 찾은 인물들을 가지고 뭔가 세팅 값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듣고 보니까. 그리고 그 인물들 가지고 결말도 아까 말해주신 대로 애정 있게 책임감 있게 끝맺으려는 의지가 보여서 좋았던 것 같고, 또 시마의 형이 도그마하고 연락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게 보였을 때 이 시마의 형이라는 캐릭터가 짧지만 되게 강렬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또 좋았고, 결말을 보면 이제 마지막에 처음에 이 만화를 보면서 했던 어떤 우려들이 거진 사라지면서 끝난 느낌이라서 저도 되게 다행스러웠던 것 같고, 3권이라는 분야 안에서 내용 전개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그냥 놓고 엄청난 수작입니다 하기에는 조금 캥기는 부분들이 있지만 3권이라는 분야 안에서 작가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나 자기 의도를 대부분 보여줬다는 면에서는 확실히 괜찮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에 한번 보고 그 뒤에 2번을 더 봤어요. 많이 보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뭔가, 이게 왜 이제 다비님께서 이거를, 소개를 하자고 했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2번, 3번을 이제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계속 좀 더 이런 이 만화의 어떤 좋은 점들이 사실 이제 이런 게 좀 더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평가는, 이게 이제 뭐, 엄청난 수작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는 이거는 꽤 괜찮은 수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입니다. 네. 뭐 그렇군요. 동의할 수 없다는 말투긴 하지만 뭐 본다고 손해볼 만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볼만해요. 봤을 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신을 조금 집중력을 더 많이 가지고 에너지를 더 쏟아서 보셔야 된다. 그거지. 작품 자체가 이상해, 나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서 오늘도 다비님이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잘 본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첫 시간이었는데 조은님과 함께하는. 네. 그래서 오늘은 이토 나츠미 작가의 환상이여 또 만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조은님?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망했다. 뭘 망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이게 제가 너무 뭔가 막 흥분을 많이 하고 너무 또 혼자서 막 이야기 많이 하고 이 뭔가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무슨 이야기 많이 하시라고 부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시 들을 때 이건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앞으로 점점 이제 저희는 괜찮았는데 본인을 들었을 때 뭐 이상한 지점이 있으면 앞으로 점점 괜찮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10편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언 터듯이 그냥 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방송이란 그런 거니까. 확실히 그래도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어가지고. 저 다음 주에는 아마 전우님이 들고 오시는 만화 뭘 들고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만화 하자는 걸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저희는 또 모여가지고 정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좋은 만화 2022년 6월 9일 녹음되고 있습니다. 만화 클래식. 죄송합니다. 제가 4편째 못 올리고 있어서 빨리 편집해서 이번 주말부터 어떻게든 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